127페이지 봐야 되겠네요. 사업시행자로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내죠.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을 누가 하는지인데 이게 사업별로 개선, 재개발, 재건축 사업별로 달라요.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개발을 누가 하던가요? 밖에서 보니까 조합이 하죠. 재건축 누가 하던가요? 조합이 하죠. 그 개선사업은요, 여러분들 특징을 보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훈련 건물이 과하게 밀집한 달동네라고 했잖아요. 그죠? 달동네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조합 만들어서 사업을 하세요. 라면 사업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조합 없어요. 그 다음에 단독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나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해 준다고 했잖아요. 누가 확충한다고 했습니까? 그죠? 공공이죠. 그죠? 주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정비, 그죠? 보전, 개량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의 주도권을 누가 주고 있냐면 공공이 주고 있어요. 공공이. 조합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특징에서 그 내용을 알고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먼저 교재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정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들어갑니다. 자, 개선사업부터 한번 볼게요. 개선사업. 자, 개선사업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그 다음에 셀프 방식입니다. 보존하는 방식. 자, 1호에 따른 방식이 스스로입니다. 셀프죠.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개선사업은 셀프의 개선사업은 누가 사업을 하냐면 시장군수가 직접 합니다. 공공이.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할 때는 콩남공골 현재 토지등 소유자 얼마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어요. 누가 하든지 지가 하든지 주공한테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얼마 동의를 받는다? 과반수. 그 다음에 나머지 2호부터 4호입니다. 2호부터 4호니까 뭐예요? 2호가 뭐예요? 수용. 3호가 뭐예요? 환지. 4호가 뭐예요? 관리 처분계획에 따른 방식으로 이제 스스로 셀프를 제외한 방식으로 시행하는 개선사업은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콩남공골 현재 예정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물 또는 지상권자. 누굽니까, 아들? 토지 또는 건물 또는 지상권자. 얘들 누구예요? 토지 등 소유자. 얘가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고 3분의 2. 세입자 얼마? 과반수. 세입자 얼마요?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다음 하나의 해당자를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데 다음 하나의 해당자가 누구냐면 주공입니다. 주공. 그 다음에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지자체 주공 공공기관 50초가 출자한 법인이 할 수 있어요. 법인. 그리고 야들하고 건설업자나 등록사업 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적을까?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자, 적어볼게요. 자,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부터 할게요. 개선사업이 뭐야? 네? 달동네. 누가 한다고요? 시장군수가 직접 한다니까요. 공공이 한다니까요. 그리고 시장군수가 주공 또는 공공이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을 지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뭐 해가지고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야들은 건설업자나 등록사업 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한마디로 공공이 합니다. 공공이 하는데 아무리 공공이라고 해서 개선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야 나가라 우리가 새로 아파트 지어줄게 라고 강제로 쫓아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당성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들이 사업을 하긴 하는데 야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당성 요건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1
플러스 세입자 얼마, 세입자 얼마,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이 아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단 무슨 방식에서는 셀프 방식에서는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가 아니고 얼마 동의를 받으면 된다?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개선사회 사업 시행자입니다. 자, 그 정리하면 이래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안 적어도 된다. 어차피 적어 놓으면 집에 가서 누가 적었는지도 모른다. 누가 내 책에다 낙서해 놨노? 이렇게 이야기한다. 어차피 돌아서면 다 까먹는다. 잊어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잊어먹어 이제 새로운 게 들어옵니다. 잊어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게 잊어먹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그 복습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분들이 있어요. 안 좋아요, 그거. 안 좋습니다. 1시간 강의 듣고 1시간 복습하는 분들인데 되게 안 좋은 방식입니다, 그거. 파고 들어가는 공부 별로 안 좋아요. 파고 들어가지 마라. 파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굴에 갇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파고 들어가면 우리 시험은 큰일 납니다. 우리 시험은 고시 아닙니다. 고시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평가 시험이라서 파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다 모르면 버려라. 틀려도 된다.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다 맞출 수도 없다. 모르겠으면 버려라. 물론 그러면 안 되죠. 모르겠네 버리피고 그건 아니고 그죠? 하다가 모르겠으면 버리라. 오늘 모르면 끝입니까? 다음에 또 합니까? 또 하죠. 그죠? 앞으로 지금 한 게 10분의 1밖에 안 된다니까요. 앞으로 90%로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할게.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개선 사업은 사업을 누가 하는데 공공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데 아무리 공공이라고 해서 개선구역에서 쫓아내고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정당성이 필요하겠죠. 그 정당성 요건으로서 토지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 플러스 세입자 얼마 과반수. 단 셀프 방식에서는 셀프는 좀 간단하거든요. 사업 방식이.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까지는 필요 없고 얼마 동의를 받아야 된다?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밑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세입자 과반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나와요. 한 장을 넘겨볼까요? 원칙은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와 세입자 얼마 동의를 받아야 돼요?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세입자 과반 동의를 생략한답니다. 시험에 나왔죠? 3년 전에 단독 출제가 됐는데 쉬워요. 자, 세입자 개선구역에서 누구 동의를 받으랍니까?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개선 사업을 하는데 세입자 동의를 받으랍니다. 세입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사용 수익의 권능을 일정 기간 동안만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선구역에서 개선 사업을 달동네 정비 사업을 할까 말까에 대해서 세입자가 권한을 가지는 게 상식입니까? 권한을 안 가지는 게 상식입니까? 그렇죠. 안 가진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임차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계약 안 하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왜 안 가지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세입자 얼마 동의를 받아야 된다? 과반수 동의를 받겠다는 것은 옛날에는 동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입자 동의를 안 받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또는 TV의 영화,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봤죠. 그러니까 개선구역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다는 것은 개선구역에서 정비사업에서 개선구역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개선구역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개선구역에 아파트 지어져가지고 없어진다니까? 그럼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야 돼? 물론 다른 데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말이지. 그죠?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개선구역 달동네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으니까 그게 없어지면 갈 데가 없다고. 갈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봤겠지만 반대를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냐면 소유자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누가 주로 반대를 많이 한다? 세입자. 근데 그분들이 반대하는 강도가 세요? 약해요? 세죠? 그러니까 그거는 생존권 투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세입자들이 반대하는 거는요, 보상금을 더 달라고 하는 반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생존권이에요, 생존권. 그 사람들은 반대하는 게 개선 사업을 하지 말라는 반대입니까? 보상금을 달라라는 반대입니까?
보상금을 더 달라는 반대가 아니라니까요. 개선사업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투쟁의 강도가 세다니까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막 발생하고 그렇다니까 철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봤거든.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모르겠는데 제가 강의할 텐데 용산 사태 기억나시나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용산에 철거 반원들하고 세입자하고 붙었죠. 상가 세입자들하고. 기억 안 납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피해가 발생했고 인명피해가 그때 나왔단 말입니다. 그거 기억 안 납니까 혹시? 그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입자들의 반대는요 투쟁 강도가 좀 세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법에 규정을 한 겁니다. 그죠? 개선사업을 할 때 누구 동의를 받아라?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아라. 그렇다고 해서 세입자한테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개선사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세입자 개선사업을 하는데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전체 개선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동의를 받으라고 하겠습니까?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죠? 세입자 과반 동의라고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 제발 한번 들어봐봐. 자, 토지등 소유자가 100명이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97명이 소유자입니다. 3명이 세입자가 있거든요. 자, 개선사업을 한대요. 토지등 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으라고요? 3분의 2. 세입자 얼마? 과반수.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 99명 전원 찬성했어요. 전원 찬성. 세입자가 3명이 있는데 2명이 반대하고 1명이 찬성했어요. 자,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세입자 과반수 돼? 안 돼? 안 되죠. 그게 뭐네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입자 과반 동의라는 것은 기계적이고 그냥 산술적인 그런 의미의 과반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세입자 과반 동의를 우리가 그러니까 약자 보호 측면에서 과반 동의 길은 열어놨는데 무조건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동의를 받냐면 전체 토지등 소유자 수에서 세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작을 때 동의를 받고 작으면 생략할 수 있다. 크고 작다의 기준을 얼마로 보고 있냐면 2분의 1로 봐요.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이하일 때는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전부 생략이죠.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들으라니까. 들으면 당연하다니까. 두 번째,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방식? 셀프. 두 번째 수용. 세 번째, 네 번째 관리처분계획이죠. 자, 그래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작을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크면 동의를 받는데 작으면 생략할 수 있죠. 얼마 이하? 2분의 1 이하죠. 두 번째, 스스로 주택을 개량을 합니다. 스스로 주택을 개량을 하는데 소유자가 집을 고쳐주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세입자가 하는 자기가, 야, 지붕 고치지 마라. 나는 밤에 별 봐야 된다. 구들짝 내려앉은 거 고치지 말고 연탄 가서 올라와야 된다, 나는. 그죠?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냄새가 좀 죽이는데, 그거. 고치지 마라. 라고 반대합니다. 그럼 못 고칩니까? 됐죠? 그래서 스스로 방식에서는 세입자 동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세 번째가 환지입니다. 환지는 무슨 환지라고 해서 내가? 입치환지죠. 입치환지는 누가 분양 신청을 해야 돼요? 소유자가 하죠. 입치환지 할 때 여러분 임차권자 동의 받는다는 거 본 적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입치환지에서도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하는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하면요, 관리처분계획 안에 세입자 보호조치를 별도로 두게 돼 있어요. 관리처분계획에 뭐가 있다? 세입자 보호조치가 있다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할 때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세입자 보호조치를 두기 때문에 별도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확인할게요. 자, 258P를 가시면 돼요. 258. 좀 이따 배울 건데 찾았습니까? 그 5번에 관리처분계획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5번 네모 5번 안에 1번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박스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 관리처분계획은 분양 설계가 들어오라 해놔놓고 저 8번에 우측에 259에 가니까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그죠? 권리명세라든지 그 평가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별도 보상 조치를 관리처분계에서 둡니까 안 둡니까? 두죠. 그러니까 세입자 가반 동의는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 보니까 셀프는 과반 동의를 안 받네요. 환지도 안 받네요. 관리처분계획도 관리처분계획 안에 보상대책이 있으니까 안 받네요. 그럼 결국 뭐만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수용만 받으라 이 말이죠. 근데 수용이라고 무조건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지역에 세입자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충분히 건설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임대주택이 서울시에 충분히 건설되어 있어가지고 세입자한테 임대주택을 줬어. 근데 세입자가 반대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약자 보호입니까? 목리입니까? 목리를 부리는 거죠. 그죠? 그거 빼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를 할 때는 합리적이고 권리 범위 안에서 반대를 해야 되거든요.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그거는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뭐를 공급할 수 있으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봐요. 토의등 소유자, 세입자 세수가 토의등 소유자 얼마? 2분의 1 이하. 뭐가 충분하더라고요? 정비구역 지정 공고일 현재 그 지역에 속한 시, 군구에 공공임대주택 등 세입자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충분해서 임대주택을 지을 필요가 없이 임대주택을 줘도 돼. 그럴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방식으로 할 때는요? 스스로. 또 무슨 방식? 환지. 또 무슨 방식? 관리처분계획. 여기에 따라서 할 때는 임차권자 동의 필요하더라? 필요 없더라? 필요 없다. 이래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할게. 정리를 해야 돼.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 개선 사업은 달동네 정비 사업이거든. 그러니까 사업을 누가 한다? 공공이 한다. 공공이 한다. 공공. 누구?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부터 지정받은 주공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아무리 공공이라 해서 마음대로 사업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정당성 요건으로서 토의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 세입자 얼마?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세입자 과반 동의는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생략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작을 때. 두 번째 무슨 방식? 셀프. 세 번째, 환지. 그러니까 셀프 환지 관리 처분 계획에서 그냥 외우지 말고요. 글자로 외우지 말고 왜 환지는 동의를 안 받는지, 왜 관리 처분을 안 받는지 이유를 떠올리라고요. 환지는 무슨 환지라서? 입체 환지라서. 관리 처분 계획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호조치가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충분하면 임대주택이 충분히 건설되어 있으면 임대주택 주면 되잖아. 그럴 때는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이해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시험은 쓰라가 아닙니다. 다음 세입자 과반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그죠? 사유가 있는데 사유를 5개를 쓰라. 이게 아니죠. 뭐 하는 겁니까? 골라내는 거거든. 그렇게 논리적으로 기억하면 시험장 가면 단서가 다 있어가지고 다 맞춥니다. 딸딸딸 안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세입자 과반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한번 더 해볼게.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더 해볼게. 자, 정비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개선, 달동네, 재개발, 그 밑에 동네, 재건축, 그 옆 동네에서 하는데 개선 사업은 사업의 특징상 달동네 사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또는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설과 공동시설을 확충해 주는데 주민들이 못한다. 공공이 확충해 줘야 된다. 대신에 주택은 스스로 개량하더라. 그래서 사업의 주도권을 누가 지고 있더라? 공공이 지고 있더라. 그죠? 시장군수가 직접 하든지 주택공사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아무리 공공이라고 해서 너 마음대로 사업 밀고 들어서 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정당성 요건으로서 토의등 소유자 얼마? 플러스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세입자 과반 동의는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작을 때는 생략할 수 있죠. 두 번째 무슨 방식? 셀프. 세 번째 환지. 네 번째 관리처분계획. 다섯 번째 뭐가 충분하면 임대주택이 충분할 때는 세입자 과반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근데 사업시행 방식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게 뭐예요? 스스로 방식이 제일 간단하죠. 그래서 스스로 방식에서는 토의등 소유자 3분의 2가 아니고 얼마 동의를 받으면 된다? 과반수. 그리고 스스로는 세입자 과반 생략되는 건 아까 앞에서 봤잖아.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시행자 한번 볼까? 요렇게 하고 잊어먹어요. 요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돌아서가지고 집에 갈 때 깔끔하게 잊어먹고 가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다음에 또 할까, 아이가? 그럼 또 할 때
개선사업은 누가 하는데 이라면 공공이 한다. 그것만 생각해도 돼. 근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가라고 이야기하면 토지동사 3분의 2 세입자 과반인데 한 번 더 들을까 아이가? 그러면 지금 들은 것 중에서 한두 개는 기억할까 아이가? 그 듣고 또 까무라고. 그럼 또 할까 아이가? 그 또 까무라고. 그럼 문제가 나오겠지. 그럼 틀립이라고. 그러고 나서 들으라고. 그럼 또 기억하겠지. 그래 했는데도 나는 유달리 요 파트는 안 외워지는 거야. 그럼 외우지 마. 그냥 보지 말고 가 그냥 시험장에. 안 놓으면 안 보길 잘했지. 아니 안 본다고 안 놓으나? 놓으면 틀리면 되지. 대신에 그 시간을 다른 데 쓰라고. 안 외워지는 걸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을 다른 데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맞추고 그게 틀립이라고. 학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 시간을 안 빼서 잘 쓰셔야 돼요. 중개사는 6과목입니다. 6과목. 6과목인데 그걸 안 빼를 잘하면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부를 하면서 머리도 좋으신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고 하는 그 옛날 기억 때문에 잊었듯이 공부하려고 하는 거. 이가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잡힙니다. 근데 새끼를 또 깝니다. 자꾸 까거든요. 근데 그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공법을 완벽하게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제가 공법을 완벽하게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걸 다. 민법쌤이 민법을 완벽하게 알까요? 몰라. 그거 어떻게 알아 다 어떻게 알아. 사법고시 학기가라들도 민법 학자들도 매년 공부하는 게 맨날 공부하는 게 민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 전공자들도 민법 하는 사람들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완벽이라는 걸 구하려는 완벽 자체는 아예 없어요. 원래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싸우잖아. 민법 하나 가지고 막 학자들끼리도 싸우고 난리를 치잖아. 완벽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하신다 그러면 양도 많이 줄이고 스트레스 좀 덜 받는 공부를 합니다. 자, 재개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세입자 동의 생략상 한번 볼까요? 했고 뭐가 발생하면 동의를 안 받았냐면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동의를 안 받습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하고 세입자 과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뭐 지진 나가 다 무너지는데 무슨 동의를 받단 말이고. 그때는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몽샹 생략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 생략론에요. 재개발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누가 합니까? 조합이 하네요. 알고 있는 거. 조합이 하거나 조합은 과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은 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냐면요. 이게 중요한데 토지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이더라? 20명 미만.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는데 대지주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지주가. 그럴 때는 20명 미만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과반 동의를 받아서 똑같아요.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 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은 사업을 누가 합니까? 조합이 하네요. 근데 토지등 소유자가 몇 명? 20명, 30명입니다. 30명으로 냅니다, 시험은. 20명. 20명만 기억하면 돼요.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재개발에서는 조합 설립이 의무입니까? 재량입니까? 재량입니다. 재량.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안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누가 합니까? 조합이 하네요. 조합이 하거나 조합은 얼마?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 하고 사업을 맡을 수 있다.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재건축은 토지등 소유자가 못하네요. 그죠? 토지등 소유자가 시험 문제죠. 재작년에 나왔죠. 이거는 시험에서.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전부 세요. 재개발 사업 책임자가 누군데라고 하니까 재개발은 누가 합니까? 조합이 하죠. 또는 조합은 얼마? 과반수가 동의를 하죠. 그죠? 그러면 누가하고 공동하냐면 시장군수, 주공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은 몰라 됩니다. 얘들하고 공동하는데 누가하고 공동하는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이면, 그죠? 20명 미만이면 누가 할 수 있다?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 안 만들고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하면
야들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몇 명? 20명 미만입니다. 이하입니다. 미만. 왜 이거 30명으로 내냐면 30명짜리가 우리 공부에서 나오죠. 주택법에 가면 사업계획 승인의 기준이 뭐야? 30세대죠. 그래서 30개하고 헷갈립니다. 20명입니다. 20명. 20명. 그 다음에 재건축은 누가 하는데라고 하니까 조합이 하네요. 또는 조합은 얼마요? 과반이. 그러니까 공동으로 할 때는 전부 다 얼마 동의를 받네? 과반수죠. 동의를 하면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 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아마 다음 주 되면 숨나공법 책이 나올 겁니다. 책 제가 원고 탈고했거든요. 어저께. 자료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쇄 들어가면 다음 주에 나오니까 그거 다 정리 싹 다 돼 있습니다. 안 적어도 됩니다. 아씨, 진작 이야기하지. 다 적었는데,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다 정리해놨으니까 그거 그때 보면 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걸 정리를 할 거니까, 자, 볼펜 나가봐. 우리가, 자, 볼펜 놓고,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시설사업을 배웠거든요. 도로 만드는 거. 신도시 만드는 것도 배웠어요. 개발사업도.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뭘 배우냐면 정비사업을 배웁니다. 여기서 사업을 하는 사람을 사업 시행자라 불러요. 사업을 하는 주체. 그 다음에 주택법에 가면요. 주택법에 가면 똑같은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사업 시행자라 부르고 사업 주체 이래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약간 표현을 달리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사업 시행자, 사업 주체. 주택법에서는 사업 주체. 그리고 도시공계획사업은 사업 시행자 이래 부릅니다. 사업 주체든 사업 시행자든요. 공법은 크게 나누면 뭐로 나눈다? 공공, 민간으로 나눠요. 우리 여러분들 저번 주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도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 나눴죠.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의 국가지자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각종 공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국가철도공단, 제주국제자유시 개발센터, 그 다음에 지방공사.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 민간 부문의 사업 시행자의 토지 소유자, 조합,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록사업 주체,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개발업자 이래가지고 시행자를 쭉 이렇게 본 적이 있단 말입니다. 크게 나오면 두 개로 나눠요. 다 두 개로 나눕니다. 두 개로 나누는데, 어디도 그러냐면요. 시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사업도 사업 시행자가 누군데니까 입안권자, 깡패, 행정청 싹 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비행정청이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 중에서 민간이 할 때는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소유청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라. 기억이 난다고? 진짜로? 야, 그 기억납니까? 쉴 데 없는 걸 기억하고 있네, 아직까지. 잊어먹어야 돼, 빨리. 자, 그렇게 되는데, 정비사업도요, 두 개요. 크게 나누면. 두 개. 공공, 민간밖에 없어요. 근데, 정비사업에 지금 좀 전에 공공인데, 공공이 누구밖에 없어요? 시장군수밖에 없어요. 시장군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문제를 내봤거든요. 옛날에 모의고사에서. 중앙기계사업은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국가계획 나오고 국장도 오니까 전부 다 내가지고 국장이면 다 된다 생각. 말도 안 돼. 누구도 안 나온다? 시도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야 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이거든. 재개발, 재건축이면 봐봐. 성남에서, 안양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잖아. 그게 경기도의 문제예요. 안양시, 성남시의 문제야. 그래. 국가적 차원의 정비사업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게 국장이 안 나온다고. 이게 정비사업은 국장이 안 나와요. 놓을 일도 없고. 지자체 장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누가 키를 쥐고 있냐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키를 쥐고 있냐면 지정권자가 딱 손을 쥐고 있다고. 센터를. 그 정비사업은요, 모르겠다 이러면 시장군수로 하면 돼요. 시장군수 구청장. 조합설비인가 누가 할까요? 시군구. 안 된다 누가 할까요? 시군구. 시군구가 더 한다니까. 그래서 얘가 사업시행자라니까요. 시도 안 온다니까 국장 없어. 그리고 얘가 지정을 한 누구도 할 수 있다? 주공 등이 할 수 있어요. 이게 다야.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일 간단해요, 정비사업이.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각종 공사를 다 나오잖아.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복잡하게 나오는데 제일 심플하다니까요. 그 다음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에 뭐 다른 게 나오더나? 아무도 안 나오는데. 누구 나오는데요?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밖에 더 있나? 이거 안 돼, 뭐. 요거만 하면 되는데, 뭐. 됐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사업 시행자는 크게 나누면 두 개. 누구? 공공, 민간. 이걸 잡아야 돼. 다시 할게.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크게 나누면 두 개라니까요. 누구요? 공공과 민간이라고.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 누가 있다고요?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아 누가 한다고요? 주공이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나와. 시도가 나오든지 국정이 안 나온다고. 정비사업의 특징 때문에. 그리고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에 누가 있다고요?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있다니까. 끝. 한 번 더.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크게 나누면 두 개. 누구요? 공공과 민간. 다시 누구라고요? 공공과 민간.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에 누가 있다고요? 시장군수나 주공.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에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 한 번 더.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두 개. 누구라고요? 공공과 민간. 천천히. 공공에 누가 있다고요? 시장군수나 지정받은 누가 있다? 주공이 있고, 민간에는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있는데, 정비사업이 세 개 아닙니까? 세 개. 셋 중에서 첫 번째가 무슨 사업? 개선사업. 두 번째가 재개발. 세 번째가 재건축인데, 사업 시행자가 누구라고요? 공공과 민간이잖아. 근데 공공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업은 사업의 특징에서 나온다고. 공공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업은 사업의 특징에서 이미 나와버린다고. 이게 수십 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다 나온다니까요. 공공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그거 개선사업이라니까요. 그래서 개선사업은 누가 하는데요? 공공, 누군데? 시장군수나 지정받은 누가 하는데? 주공이 하는데. 쫓아내면 안 되잖아. 그 정당성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1 플러스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는데 세입자 과반 동의는 법리상 안 맞는데 넣어놨다고. 약자 보호 측면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동의를 받는 것은 아이들하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작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고. 두 번째 무슨 방식? 셀프. 세 번째 환지. 왜 생략하는지를 생각해야 돼 머릿속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관리처분 계획이죠. 그럼 뭐가 충분하면? 임대주택이 충분하면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됐죠? 그리고 셀프 방식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아니고 얼마면 되더라? 과반수면 되더라. 그럼 나머지 두 개,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을 누가 하는데? 공공이 아니고 민간이 하잖아. 민간이 있는데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죠. 이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 즉 대지주가 조합을 안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재개발 아이가 몇 명 미만? 20명 미만. 끝! 다 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자, 정비사업은 크게 나누는 사업 시행자가 누구라고요? 공공, 민간. 공공 부문의 사업 시행자가 누구라고요? 시장군수나 주공. 민간은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죠. 근데 공공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래서 개선사업은 사업을 누가 한다고요? 시장군수 또는 지정받은 주공이 합니다. 근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정당성 요건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세입자, 과반. 생략할 수 있다. 과반 동의를 생략하는데, 과반 동의를 받는데 생략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작을 때. 두 번째 무슨 방식? 세 번째, 네 번째. 뭐가 충분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누가 한다고요? 민간은 뭔데?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업이 가능한 것은 뭐만 가능하더라? 재개발만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 끝 다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잊어먹으라고요. 이걸 평생을 기억하려고 오늘 그죠? 반복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돌아서 잊어먹으라고 그냥.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갈 겁니다. 자, 보니까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게 무슨 사업이라고 했어요? 민간이 하는 게 뭐라고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이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을 누가 하는데? 그렇지. 조합하고 토지. 민간이 하죠.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사업을 누가 하는데? 그렇죠. 민간 주도로 사업을 한다니까요.
근데 요런 사유가 발생하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나 주공으로 밖에 빕니다. 그래서 시행자 변경이 돼버려요. 시행자 변경. 자, 다시 할게.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누가 하는데요? 민간, 눈대,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인데 일정 사유가 발생하니까 사업을 누가 해빈다? 공공으로 바뀌죠. 자, 그러니까 누구한테 문제가 있겠어? 그이한테 문제가 있겠지. 뭐 문제가 있겠지. 그러니까 공공이 주도권을 쥐고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에서는 논쟁거리가 안 된다. 개선 사업은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죠. 개선은 원래 누가 하기 때문에 공공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죠? 이런 사유가 있으면 개선 사업에서 공공주도를 하는데 말도 안 돼. 개선은 원래 공공이야. 그렇게 문제는 다 틀리핀다니까. 왜? 암기로 접근하거든. 그거 암기되고 풀리나 그게 돼. 이유를 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야. 근데 그 사회가 몇 개? 8개인데 이거 외워야 돼 이걸. 그게 뭔데?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천재지변이 발생했어요. 에이, 지진 나가 다 무너지고 그랬는데 빨리 공공주도권을 쥐고 가야 될까 아이가. 그죠? 두 번째, 도시군계획 사업하고 도시군계획사업, 시설개발 정비사업하고 사업을 시장군수가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도시군계획 사업을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하고 같이 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업의 신속한 집행,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사업을 하는데 하고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둘이 충돌할 수 있잖아. 그때는 조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때 교통정리를 갖다가 이쪽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순환정비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순환정비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비 사업을 한 방에 끝내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여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공이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3년이 지나도록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요. 조합을 설립했는데 역시 3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못 받았어요. 그럴 때는 공공주도로 바꿔봅니다. 즉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 말입니다. 사업을 질질 끄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면 하지마. 이래가지고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사업을 하기로 한 예정일이 있거든요. 2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어요. 인가 신청 자체를 안 해버려. 그럴 때는 하지마. 바꿔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업시행 인가가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못 하죠. 그럴 때는 공공으로 바꿔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면적의 2분의 1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일하든지 면적 2분의 1에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공공주도로 바꿔봅니다. 8개가 옛날에 잘 안 냈거든요. 30배 이전에. 이게 암기 부담이 좀 있어요. 근데 30배 이후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잘 냅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제가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기 작년에도 나왔는가? 재작년 연속 출제인가? 지문 한 개를 끄집어내가지고 문제를 던져버리니까 수험생들이 여기서 나온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이거. 외워야 되는데, 효과도 중요하거든요. 자, 보세요. 뭐죠? 4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돼 있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누가 하는데? 그렇지. 민간이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야 돼요. 민간이 하는데 이런 8개의 사유가 있으면 8가지 사유가 있으면 사업 시행자가 바뀌어 핍니다. 누구로? 공공주도로 바뀌어버리는데 시장군수는 재개발 재건축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원칙적 사업 시행자 민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8개. 8개인데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천재지변. 두 번째 정비계획서.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외우는 겁니다. 이해도 물론 필요한데 이해는 10%밖에 안 되고 암기가 90%입니다. 이거는. 정비계획 정한 사업을 하기로 했죠. 사업을 하기로 한 예정일부터 몇 년?
2년 안에 사업시행자 인가 신청이 없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게을러가지고 안 해. 그럴 때는 만다 공공주도로 바꿔비죠. 근데 재건축은 만다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인가 신청이 없다고 해서 시장군수가 답답할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은 제외하죠. 재건축은 제외. 재건축 제외입니다. 재개발만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추진위가 시장군수 승인을 받았거든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조합설 인가 신청이 없고 조합이 인가를 받아서 이번에는 또 3년이 지나도록 뭐 하더라?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다. 3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할 때.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가 도중계획 사업과 뭐 하더라고요? 병행. 그 다음에 무슨 방식? 순환정비 방식.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가 뭐 된다? 취소. 해당 정비구의 국공유지 면적이나 주택공사가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얼마야? 공공이 면적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역에. 공공이 토지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가 동의했어? 과반수가 야야 저 토지 이제 대부분 시장군수 건데 자들이 하고 놔둬라. 이렇게 할 때. 그리고 해당 정비구에서 면적 얼마? 2분의 1에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가 공공이 하는 것을 요청할 때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요 8개거든요. 요 8개 외워야 되는데 지금 뭐합니까? 궁금하다. 책에다 줄 껐어요? 안 꺼도 되는데. 자, 봅시다. 자, 이거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면요. 외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세 개, 두 개를 꺼내야 됩니다. 세 개, 두 개. 셋셋둘이랍니다. 셋셋둘. 앞으로 제가 수업할 때 공공주도 정비사업에서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이라면 몇 개죠? 이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탁 던지는 게 몇 개죠? 이라면 다 그래 하더라고. 작년에도 그랬고 셋셋둘이랍니다. 셋셋둘. 세 개, 두 개. 세 개가 뭔데? 그러니까 천병순. 작년에 이제 수업 들은 분들 기억할 겁니다. 병수이. 천병순. 사람 이름 기억하면 돼요. 천병수이. 병수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개는 보면, 봐요. 봐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3년이 지나도록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조합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역시 3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가 신청이 없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기로 한 예정일부터 2년 지나도록 사업시행가 신청이 없죠. 그러니까 사업시행가 취소됩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4, 5, 6에 공통점이 있잖아. 그렇지.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공통점이라니까요. 그래서 2년, 3년 취소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도시개발법에서 이거 기억납니까? 사업시행자 변경사유 혹시 기억나나요? 도시개발법에서 사업시행자 변경사유. 그렇지. 네, 이제 변경사유 기억나십니까? 해놓고 가만히 있는 이유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거 보면 우리가 지자체 등이 되는 사유 2배. 그 다음에 시행자 변경 사유 실시계 인가를 센터로 잡아놓고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파산 이렇게 외운 적 있죠. 그죠? 똑같다니까. 사업시행 실시계 인가하고 사업시행 인가 같은 말이거든. 그죠? 여기서는 2년 3년 취소요. 2년 3년 취소. 그 다음에 면적 얼마? 2분의 1. 그래서 암기법은 천병순 3개,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2년 3년 취소, 그 다음에 면적 2분의 1 끝. 천병순 사업시행인가 2년 3년 취소, 그 다음에 면적 얼마? 2분의 1. 면적 2분의 1. 이 센터라니까요. 그러면 객관식에서 안 틀립니다. 자, 이러면 시행자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이런 사유가 있어서 바뀌었지? 그럼 조합은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필요 없잖아. 바뀌었으니까. 그 조합설 인가는 뭐 된 것으로 본다? 취소된 것으로 본다. 그럼 취소됐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되겠죠? 그 사실을 뭐 해줘야 된다? 고시해가지고, 만천하에 알려가지고, 그죠? 거기서 조합원들의 물건이 거래되는 그런 현상을 막아라. 이래가지고 고시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잠 보세요. 오늘 럽하게만 기억해도
진짜 좋은 겁니다. 자, 정비사업 사업 시행자 굉장히 난코스거든요, 파트가. 자, 한번 다시 해볼게. 자, 요거하고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지. 아, 오늘 단모 있습니다, 단모. 도시개발법, 단모. 아시죠? 네, 자.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크게 나누면 뭐하고 나눈다고요?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 누가 있다고요? 민간에는 누가 있고요? 정비사업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개선,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공주도권을 지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요? 개선사업은 그래서 시장군수나 주공이 합니다. 근데 개선사업은 시장군수나 주공 지금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토익노소자 얼마? 3분의 1. 세입자 얼마? 과반수. 세입자 과반동의. 세입자 과반동의는 무조건 받습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까? 생략할 수 있다니까요. 전체에서 사전 비중이 클 때 작을 때, 작을 때 무슨 방식? 셀프 무슨 방식? 환지 무슨 방식? 관리처분계 뭐가 충분하면? 임대주택이 충분할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누가 하는데요? 민간이 하죠. 민간이 있는데요.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죠.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정비 사업이 가능한 게 무슨 사업밖에 없더라? 재개발밖에 없더라. 몇 명 미만? 20명 미만.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누가 사업을 하는데? 민간이 하는데 야들이 일정 사유가 발생하니까 공공한테 주도권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사유가 몇 개인데요? 8개. 3개 누군데? 병수이죠. 병수이가 그죠? 뭐 사업 시행 인가죠. 사업 시행 인가, 사업 시행 계획인가 같은 말이에요. 그죠? 인가인데 몇 년? 2년, 3년 취소. 면적 얼마? 2분의 1. 끝.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니까요. 병수이 사업 시행 인가 2년, 3년 취소 면적 2분의 1. 뭐 어쩌라고? 그거 맞추는데. 기출문제를 한번 풀고 싶어요, 지금 이거 가져와가지고. 됐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야들이 사업의 주도권을 시장군수가 지었잖아. 그러니까 조합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그 조합설이 인가된 거는 뭐한 것으로 본다?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밑에 나오죠. 시장군수 직접 시행이나 주택공사가 시행할 때 효과 나오죠.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을 시행자로 지정 고시하면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의 승인이 내지는 조합 설립인가는 뭐 된 것으로 본다? 취소된 것을 보고 그 사실을 뭐 해줘야 된다? 고시해야 된다. 고시를 하는 이유는요, 외부로 알리는 이유는요, 이게 고시가 안 되면 밖에 있는 민간인들은 그 조합이 없어지는지를 몰라. 그죠?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손실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만천하에 알려주라.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대행자는 뭐? 대행이란 말 처음 배웁니까? 배운 적 있습니까? 배운 적 있죠? 대행. 뭐 할 때 배웠어요? 도시개발사업 대행. 도시개발사업에서 대행은 도시개발사업을 지금까지 누가 다 했는데 공공주도를 했죠. 근데 누가? 민간이 잘하는 파트가 있죠. 설계, 분양에 대해서 민간에게 대신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정비사업 대행입니다. 정비사업의 대행은 재개발, 재건축에서만 대행이란 말이 나와요. 재개발, 재건축을 누가 하는데 또 똑같은 논리 또 나와요. 재개발, 재건축 누가 하는데요? 민간이 사업하면서 둘이 막 조합원들끼리 막 토지 등 소유자끼리 막 맥살 잡고 싸울 일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맨날 보는 겁니다. 그때 대신하자. 누가 대신할까요? 민간이 싸우면서 대신하니까 누가 대신할까요? 공공이 해야지. 끝. 시장군수는 공공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재개발, 재건축이죠. 직접 시장군수가 하거나 주택공사나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을 대신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경우인데 그러니까 1. 사유는 보니까 백가입니다.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으로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렵고 토지 등 소유자가 저끼리 막 싸우다가 가반수 동의로 야야 우리 못하겠으니까 네가 대신 좀 해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행기간 한번 볼까요? 대행 개시 결정 고시가 있으면 대행자는 자 들어갑니다.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완료 고시일까지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시행자 계산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합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해요?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란 말이 오니까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는가 보네. 자,
옛날 애인 생각하지 말고 자기라니까. 자, 자기 누구야? 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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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법률행위라고 계산은 누가 합니까?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뭐하고는 다르냐면 대리하고는 다르죠. 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해요? 대리는 대리행위를 누구 이름으로 해요? 본인 이름, 현명주의를 택하잖아. 누구 계산으로? 본인 계산. 본인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요.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자기 이름으로, 지 이름으로 합니다. 자기 이름. 자기 이름. 아, 또 오랜만에 부르니까 저도 자기. 자,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어요? 고시일 다음 날부터. 대행 개시 결정 고시일 다음 날부터 언제까지? 완료 고시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금을 차입하든지 금전상의 어떤 문제가 생긴 행위라죠. 그러면 마음대로 해가지고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금전상의 문제는 누구한테 승인받아라? 시장군수 승인받고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만 줄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업무 인수인계하고 다 끝나고 나면 업무 인수인계하고 일할 때는 어떤 주요 의무가 있다? 성관 주요 의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권리 의무 승계하고 뭐 다 나올. 성관주 의무 몇 마지막에 나오죠. 성관주 의무가 뭐야? 선량한 관리자 의무. 도덕상의 의무입니까? 법적인 의무입니까? 응? 도덕상의 의무. 도덕상의 의무 도덕책에 있어야지 법이 말라 있노. 도덕상의 의무는요, 미안해 이러면 돼요. 여러분, 민법에 있는 성관주 의무가 도덕상의 의무입니까? 법적인 의무예요. 도덕상의 의무는 도덕책에 있어야지 법이 왜 있노? 그죠? 성관주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 책임,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도덕상의 의무는 책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법적 책임입니다, 법적 책임.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방법하고 시공자 선정이 나오는데, 시공자 선정까지 하고 끝낼 겁니다. 시공자 선정인데, 자, 봐. 조합인 경우에 시공자 선정 시기 한번 봐봐요. 조합은 시공자를 언제 선정합니까? 네? 조합 설립인가 하고 출자. 아이고,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공자 선정이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그때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시공자 선정이 될 때 그때 이제 재건축 재개발 가격이 수직 상승하죠. 그때부터. 어떤 시공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안양건설이 시공자가 되면 폭락하죠. 그죠? 근데 이제 GS, 레미안, 뭐 등등 해가지고 5대 메이저급이 되면 폭등하잖아요. 그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하고 총에서 경쟁입찰이나 수익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로 선정한다. 다만, 조합원이 몇 명이 합니까? 100명이 하죠. 많아, 작아. 경쟁입찰 되겠어, 안 되겠어? 경쟁입찰 안 됩니다. 왜냐면, 봐봐요. 조합원이 100명이 하면 소규모 단지인데, 그죠? 삼성, GS, 현대에다가 우리 시공자 선정한다고 공문 보냈거든요. 경쟁입찰 한다고 3월 9일 날. 그러면 현대하고 삼성하고 자기에서 올까 안 올까? 됐죠. 그래서 이거는 경쟁입찰이 아니고 조합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 선정할 때는요, 합동 설명회를 몇 번 이상 개최한다, 2번 이상 개최한다는 내용이 3년 전에 새로 들어왔는데 시험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줄만 좀 치놓으실래요? 합동 설명회를 몇 번 한다고요? 2번 이상.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가 만약에 재개발을 하죠. 그때는 그죠? 언제 시공자를 선정하냐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토지등 소유자가 만드는 게 규약이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언제 하냐면요,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나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 위에 시공자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자 선정 시기가 다 다릅니다. 줄만 치워놓으세요.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서 합니다. 자, 이때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서 시공자를 선정을 하는데 개선사업입니다. 시장군수가 하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이 되겠습니까? 무시되겠습니까? 시장군수가 시공자를 선정해버리니까 주민들은 레미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군수는 안양건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사를 막을 수 있다? 추천할 수 있어요. 추천. 이 경우 추천했죠. 그러면 시장군수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의무입니다. 의무. 그 다음에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무슨 공사를 포함해야 된다? 철거 공사를 포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철거 공사를 포함해야 된다는 말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철거 공사 따로, 시공 따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철거 공사를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시공사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실제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법 조문에서 못을 박아뺐습니다. 그죠? 시공사는 뭐부터 참여해라? 철거 공사부터 참여하고 실제 철거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죠. 인명 피해가 발생하든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시공사가 져야 됩니다. 이게 시공사들이 법적 책임 안 지려고 철거하다가 많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길을 갖다가 옛날에 일어났다 이런 비판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철공사를 포함하니까 못에 명문을 박아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 TV 보셨는가? 저 광주에서인가요? 재건축인가 재개발 철거하다가 무너진 적이 있죠. 그 기억 안 납니까? TV 하면 나오는데 하다가 푹 앞으로 고꾸라지더라고. 그죠? 그 누가 책임졌다? 그때 그 사과를 누가 했습니까? 철거업체가 사과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사과했어요?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사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기억 안 납니까 혹시? 자,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할 때 금품 하용 정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건데 뭐. 그리고 보증서는 누구한테 내야 됩니까? 시공 보증서는? 조합이 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 시장군수한테 보증서를 낸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시공사들이 보증을 받았는지 시공 보증을 받았는지 여부는 누가 제일 궁금하냐면 조합이 제일 궁금해요. 우리 아파트 짓는데 자들 포도나면 누가 보증을 해줬지라는 것들은 조합이 제일 궁금하지 시장군수는 1도 안 궁금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어디가 똑같냐면요. 주택법에도 똑같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도 리모델링 시공사들이 시공보증서를 누구한테 내야 된다? 조합이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검증이라는 것은 이거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데 왜 높으냐면 재개발을 공사를 갖다가 하면서 공사비가 이제 나오는데 공사비가 재개발 시작할 때하고 실제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하고 실제 공사가 들어갈 때하고 시간적 간격이 커요 안 커요? 크죠? 그럼 중간에 공사비 올라갑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는데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되냐면요 2000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공급망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건축비가 무려 1%, 2%, 10%가 아니고 무려 50%씩이나 폭발적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당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이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 둔촌 주공아파트 12,000세대. 12,000세대. 예. 어디보다 인구가 많냐면요. 경북 봉화보다도 봉화군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단지 한 개. 뭐 우리나라 군들 보면 3만에서 5만 사이 아닙니까? 근데 12,000세대면 얼마입니까? 몇 명이 삽니까? 12,000세대면. 그죠? 한 3, 4만 명은 살겠네. 그 단지 안에 3, 4만 명이 산다니까요. 그 엄청난 인구가 있죠. 자,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재작년입니다. 실제로. 뭐 때문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시공사들이 공사를 못 하겠대요. 공사비 안 올려주면. 그러니까 조합에서 하지마 이랬습니다. 이거 시공사들이 진짜 안 해pis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서울시에서 조정하고 막 해가지고 결국 누가 공사비를 안 하겠다,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안 올려주면 공사를 안 하겠다는 시공사. 그리고 계약서에는 공사비가 얼마라고 적혀 있는데 조합하고 둘이 한번 떴어. 누가 이길까? 시공사가 100% 이기죠. 그 싸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인테리어를 맡겠다니까요. 이사를 가는데 인테리어를 맡겠다고. 한 달 안에 공사를 갖다 평당 100만 원 해가지고 인테리어 하기로 했어. 근데 인테리어 업자가 올려달래. 평당 1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33평을 3,300에 하기로 했는데, 자재값 올랐다가 올려달래. 그래, 한 번 떴어. 누가 이기는데요? 인테리어 업자가 100% 이기죠. 뭐, 소송한다고? 해봐라. 3년 뒤에 오는데. 그건 너 집 못 들어가는데.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출제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문제가 되죠. 지금 벌써 한 번 떴죠, 또. 그 또라이. 그 트럼프, 또라이. 그
전쟁 일으키는 바람에 지금 유가가 지금 올라가지고, 그죠? 난립니다, 지금. 유가가 오르면 다 오르납니다. 전부 다 실어 날아야 되는데, 뭐, 공급이 안 되는데, 뭐. 그리고 백값, 운임이 오르니까 다 오르겠죠. 공사비가 또 오를 겁니다, 이게 아마. 난리가 나는데, 공사비 검증이에요.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시공사하고 계약을 하고 났어. 다음 사유가 있으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다라고 돼 있죠. 첫 번째, 토지 등 소재 얼마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든지. 그 다음에 공사비 증액 비율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빼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전에 시공사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옛날에 선정됐죠. 그럴 때는 공사비가 몇 프로 올랐어요? 10%.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했어요. 그럼 몇 프로? 5%. 공사비 검증이 되고 나서 또 증액을 합니다. 그때는 몇 프로? 3%. 요거는 어떻게 놓을 거냐면 블랭크로 놓을 것 같아요. 블랭크. 어떻게 시험에 놓을 수 있냐면 다음 갈로 안에 들어갈 숫자는 이래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쉬워요. 3%, 5%, 10%입니다. 3%, 5%, 10%. 검증이 한번 되고 나서 또 올릴 때는 몇 프로? 3%.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 선정한 몇 프로? 5%.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 옛날에 했으면 10%. 그리고 얼마가 요구하면 5분의 1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숫자를 단순 암기라서 뭐 제가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은 없습니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점 보세요. 자, 사업 시행자가 크게 나누면 다시 한번 더 할게요. 누구라고요? 공공과 민간. 공공에서 사업 시행자가 누구라고요? 시장군수나 주공. 민간은 누구라고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죠. 그죠? 시장군수나 주공이 사업을 하는 게 무슨 사업이라고? 그렇죠. 재개발. 주환경 개선 사업. 민간이 하는 게 뭐라고요? 재개발하고 개선 사업.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요.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공자 선정 시기가 다른데, 시장군수나 주공이 하게 되면요. 야들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고 나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어요.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어요. 토지동소유자는 원래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그죠? 사업을 할 때 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고요. 공공이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인데,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또는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추천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무슨 공사를 포함해야 한다? 철거 공사를 포함해야 되고, 시공자 선정할 때는 합동 설명회를 몇 번 이상 개최해라? 2번 이상 개최하면 된다. 끝. 그래서 시행자를 가지고 시공자 선정 시기가 달라집니다.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시행자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으면요, 나중에 시공자까지 같이 확대가 아니죠.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정비법 마무리 짓고 주택법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시개발법 담모 여러분들하고 개발법 싹 한번 정리하고 다시 또 여러분들하고 내용 문제가 어떻게 투출돼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정비법 마무리 짓고 주택법 하기라고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